자, 이제 9차시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52페이지 펴시면 이제 열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열기관에서 기체가 하는 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를 열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열기관 간단한 거 하나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상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랑 동일한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여기 알코올 램프 있는데요. 여기다 불 붙여 볼게요. 불 붙여서 이제 여기 실린더를 가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 에너지가 이제 실린더 안으로 유입되겠죠. 열 에너지가 유입되는데 이거를 일로 바꿔주는 걸 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작동하는데 지금 이게 스물스물 움직이죠. 기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이걸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쭉 밀어내는 게 연속적으로 잘 일어나려면 처음에 조금 확 돌려줘야 되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시동 모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톡 쳐줘야 조금 잘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이죠. 한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 좀 올려볼까요? ASMR로 해볼까요? 마이크 가까이 갖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쫙 돌아가게 되는 거를 열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털링 엔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내부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열 에너지가 공급되더라도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효율도 좋고요. 그리고 아무 연료나 쓸 수 있거든요. 낙엽 태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친환경적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털링 엔진에 이제 다른 형태가 또 있는데 이렇게 생긴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선생님이 여기 따뜻한 물을 떠다 놨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 위에다 올려놓고 이 따뜻한 물에서 열 에너지가 공급되면 그 기관들이 동작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조금씩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처음에 좀 돌려주면 숨을 으이샤 으이샤 열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아주 직접 가열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잘 돌아가죠. 이쪽 스털링 엔진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 가지고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거 보여드렸습니다. 불을 꺼야겠죠? 불을 끄면 당연히 이제 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점점 느려지면서 멈추게 될 겁니다. 돌려서 한번 보여줄까요? 열심히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열기관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보고 있으면 돌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 계속 돌아갑니다. 이제 좀 그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나오세요. 자, 이제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들 이제 엔진
그러니까 기관이라는 걸 봤고요.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여러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론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아, 이게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거니까, 공부는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자, 먼저 압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기체니까, 이게 기체에 대해서, 기체가 받는 힘은 압력으로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압력 영어로 뭔가요? 압력 영어로 프레셔 해서 압력은 P라고 씁니다. 운동량하고 비슷하네요. 그런데 보통 이제 압력에서 P는 대문자로 쓰고요. 운동량은 소문자로 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단위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압력을 이렇게 정리해요. 압력은 면적분의 그 면적이 받는 힘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기호로 써보면 압력 P는 면적 에어리어 해서 A 분의 F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단위 어떻게 나올까요? 힘의 단위 얼마예요? 뉴턴 퍼 면적이니까 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뉴턴 퍼 제곱미터를 이제 줄여서 파스칼이라고 불러요. 파스칼 들어본 적 있죠? 사람 이름이어서 첫 글자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에서 약간 개그 있어요. 개그. 좀 썩은 개그인데, 뉴턴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네모를 그리더니, 이게 뭐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1m, 여기가 1m예요. 뭘까요? 이게 파스칼입니다. 왜냐하면 1제곱미터 위에 뉴턴이 올라가 있으니까. 1뉴턴이 올라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기차가 하는 일 계산하기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뭐하러 배우지 이러는데 선생님하고 배우고 나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이거 이제 지금은 개념부터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확인 문제 있죠. 이거는 이따가 여러분들 퀴즈로 줄 건데 계산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체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실린더. 한쪽이 열려있는 실린더예요. 여기 안에 피스톤을 하나 넣는 거예요. 피스톤.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기체를 채워넣습니다. 기체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팽창했어요. 그럼 피스톤을 밀어내겠죠. 이렇게 피스톤을 밀어내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피스톤이 있는데 피스톤이 이만큼 밀려나갔다라고 해볼게요. 기체가 들어있는데 피스톤이 이렇게 밀려나갔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냈으니까 피스톤한테 일을 한 거죠. 그 일의 크기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일은 어떻게 계산해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에 압력을 P라고 해볼게요. 이 기체가 밀어내는 압력을 P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피스톤의 단면적 있죠. 여기 피스톤의 단면적을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밀려난 거리를 델타 X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자, F는 그대로 하고요. 이동거리 얼만큼 이동했어요? 델타 X만큼 이동했죠. 그리고 자, 이 힘을 바꿔봅시다. 우리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라고 했으니까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 되는 거예요. 그래서 P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 곱하기 델타 X가 뭐냐면 여기 면적, 파란색으로 칠할게요. 여기 면적 곱하기 여기 길이 하니까 이만큼 원통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원통의 부피가 뭐냐면 변한 부피예요. 기체가 얼만큼 늘어났느냐, 기체 부피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체 부피는 볼륨 해서 V라고 쓰니까 P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인 거예요. 그래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압력이 순간순간 변한다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압력,
여기를 부피라고 해볼게요. 어떤 기체가 압력이 여기 부피 여기였는데 이만큼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부피가 증가해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면 이 물체가 한 일의 양이 여기 아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압력 곱하기 부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부피가 증가하는데 압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랬는데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아래 면적을 계산하면 요것도 2일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적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물리학 원 수준에서는 그렇게 뭐 적분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냥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 값을 주겠죠. 뭐 여기가 뭐 10줄인데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요걸 1번 과정, 요걸 2번 과정 이렇게 주고서 1번 과정과 2번 과정에서 일은 누가 더 많이 했느냐? 그럼 1번이 더 많이 한 거죠. 면적이 더 넓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요거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알려주는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이거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그 다음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예요. 내부 에너지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에는 뭐가 있냐면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있죠. 근데 그럼 얘네 기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 여기 바닥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기체 하나하나가 서로 인력을 작용하거든요. 서로 당기거든요. 중력도 작용하고 이제 화학적 정전기적 인력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시합니다. 워낙 작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가 분석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우리 쉬운 거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진짜로 하려면 포텐셜까지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포텐셜은 안 다룰 거고요. 운동 에너지만 다룰 겁니다. 자, 그럼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기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이거죠. 근데 이거는 온도에 비례해요. 기체를 뜨겁게 가열하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해요. 그래서 T는 이제 온도입니다. 온도에 비례하는 어떤 값으로 나타나더라.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포텐셜하고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포텐셜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곧 온도에 비례하는 어떤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체 분자가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가 많은 거겠죠? 개수가 많은 거니까.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U라고 써요. U라고 쓰고요. 요거는 비례합니다. 기체 분자의 개수 그리고 온도. 요거 두 개의 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역학 제1법칙 해보겠습니다.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열 에너지를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과 에너지 처음 배울 때 어떤 물체에다가 에너지를 가하면 얘가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얘는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체는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열 에너지를 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거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수식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에너지 준 만큼 100 줬으면 밖에다가 한 60 정도 일하고 내부 에너지는 40 가져갈 수 있겠죠. 아니면은 그냥 뭐 상황에 따라서 일은 10만 하고 내부 에너지는 90만큼 증가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역학의 1법칙이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이거를 수식으로 써볼게요. 열 에너지를 우리가 앞으로 Q라고 부를 거예요. Q. 그래서 공급한 열 에너지를 Q라고 부를 거고요. 그게 같아요. 뭐랑 같냐면 1. 외부에다가 내가 1 해준 것만큼 하고 똑같고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내부 에너지 U라고 쓰기로 했었죠. 근데 이제 델타 U예요. 왜냐하면 증가한 거. 받아서 더 늘어나는 만큼만 계산해야 되거든요. 원래 100 갖고 있었는데 40만큼 받았으면 140이잖아요. 여기다가 140을 쓰는 게 아니라 40만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체에다가 열을 가하면 이 기체는 E를 할 거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거야. 근데 그 합은 같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 좀 머리 빠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기체에다가 E를 해주면, 그러니까 기체가 팽창하면 바깥에다 E를 하는 건데요. 기체가 수축하면 외부에서 E를 해준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고 하는데, E를 받은 거는 E를 한 거에 마이너스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 그러면 이게 음수값이 나올 거예요. 자, 하나 더. 그러면 만약에 기체에다가 열 에너지를 집어넣어 주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만약에 기체에서 열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경우, 외부로 빠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음수값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수식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Q는 W 플러스 델타 U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에너지가 되면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고 어디로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력학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총 에너지는 유지된 거죠. 여기 일했는데 일하면 다른 데다가 에너지 줬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인 거니까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수업 다 했어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이라는 P는 면적분의 힘, 요거 꼭 기억하시고, 단위는 파스칼 되는 거고요. 혹은 F는 P 곱하기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의 양을 계산하고 싶으면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량을 곱해주면 됐어요. 자, 기체 내부 에너지는요, 기체 분자 개수에 비례하고요, 온도에 비례해요. 비례. 그래서 요 기체 분자 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온도가 그러면 2배 증가했으면 내부 에너지도 2배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연력학 1법칙 Q는 W 플러스 델타 U, 이걸 배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지금 요거 4가지 꼭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서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어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